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렸죠. 오늘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직무 정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권과 관련해서였는데요. 감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윤 총장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1948년 헌정 이후 7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없었던 이 충돌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훈 기자가 직무정지 첫날 윤 총장을 겨눈 움직임들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러 국회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자신이 명령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총장 해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수가 있으신가요? 윤 총장이 법적 대응 수사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며 근거로 든 혐의 관련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 오전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곳은 어제 추 장관이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고 지목한 부서로 과거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불렸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 부서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저장자료 분석 작업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감찰로 끝내지 않고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현 정부 들어 발탁된 인물입니다. 추 장관은 추가 감찰 카드도 빼들었습니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불법 사찰이 더 있는지와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마자 대검 압수수색에 추가 감찰 지시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윤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요. 윤 총장의 반격 카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합니다. 자, 이윤우 기자, 윤 총장이 오늘 하루 종일 자택에 머무르면서도 이 주변에는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들에게 총장직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 걱정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표에 앞서 직무집행 정지 관련 법무부 공문을 받고 주변에 이런 속내를 밝힌 겁니다. 윤 총장은 당분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 예정인데요. 업무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 장관 명령과 동시에 효력이 생겨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오전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간부들도 대응 회의를 이어가는 등 대검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분주한 모습입니다. 법적 대응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총장 업무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건데요.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명도 선임했습니다. 추 장관의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일 법무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만큼 오늘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의 공격은 사퇴 수준이 아니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위가 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는데요. 여당이 검찰총장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거취를 현명하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요 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두고는 불법 사찰이라며 윤 총장이 수사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해왔던 불법 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을 윤 총장 스스로 저질렀다며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정보를 조사했는지, 어떻게 불법적으로 활용했는지 빠짐없이 조사해서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바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르자는 야당, 누구 맘대로 나오냐는 여당이 맞선 건데요. 저희 취재 결과 윤 총장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의 대상은 윤 총장이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추미애 장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권이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참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윤 총장을 전방위 압박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갑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해 15분 만에 산회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개의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법사위가 무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에 추 장관이 되레 권한 남용을 했다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내일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법무부와 여권이 윤 총장을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는 대검 정보부서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정작 당시 자료를 만들었던 검사는 그냥 인터넷에 다 공개된 자료를 모았던 것뿐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검사의 사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혐의 중 핵심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검 정보부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등을 맡은 재판부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가족관계, 취미, 세평 등을 기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무리이야기 법관 명단에 올랐었는지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만든 성모 검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로 작성했고 자료 수집도 인터넷 기사나 법조인 명부 등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고 한 겁니다. 학력과 경력이 주요 내용으로 재판장은 10줄 내외, 배석 판사는 2-3줄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검사는 미행이나 뒷조사를 한 게 아니라며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리이야기 법관 여부를 표기한 판사는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김모 판사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 검사는 해당 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맡은 A 판사로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판사들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판사 사찰 의혹을 우려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이번 사태가 검찰과 법원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조직 수장이 궁지에 몰리면서 일선 검사들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쓰는 수준을 넘어서 부산에서 첫 평검사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오늘부터 지방검찰청별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첫 평검사 회의를 개최했고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검찰 연구관들도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이고 검찰 역사상 7번째입니다. 2013년에는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생활 문제로 사퇴하자 평검사들이 모여 사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한 추 장관의 정치적 폭거를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가 여권으로부터 수사 이력을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이 검사 글에는 검찰개혁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거나 일부러 과다하고 부정적 언어로 포장해 발표했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치는 종을 언급하며 검찰이 처한 상황을 지적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자칫 윤 총장 지키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런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법무부가 내년 인사를 통해 수사팀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에서 진행 중인 주요 권력 수사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등입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과 증거인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청와대 윗선이 개입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지만 관련자 수사는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부를 방문했는데 부처 관계자들이 연루된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후배들이 위축되지 않고 어깨 펴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나 우리 장관이나 이렇게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관련자 잠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라임 사건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정관계 로비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초점이 옮겨진 상황. 외부 입김을 막아주는 검찰총장마저 없다면 여권 인사를 향한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반응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권력형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내년 1월 인사 때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8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선례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수사팀을 이끌던 김태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전보되면서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끈질기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청와대는 대답 대신 이틀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언급을 자제할 뿐 사안은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서 법적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 말은 있는데 자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암묵적 동의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해야 할 일이라며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이 중대 비위라고 얘기한 만큼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직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우 민정수석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전달받았는지 회견 요지만을 보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할 때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윤 총장은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여성폭력 추방을 강조하는 SNS 글을 올렸고 오후에는 디지털 뉴딜 관련 행사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 중인 법조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가장 관심은 이제 윤석열 총장 거취인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추 장관이 청구한 이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징계위에서 최대 해임까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위원장도 맡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추 장관이 법무부 차관 등 이 다른 위원을 위원장에 지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법무부 장관 뜻대로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데요. 징계위원 7명 중 이 5명을 장관이 원하는 인물로 채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윤 총장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총장 해임을 명시한 법조항은 없지만 윤 총장 해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가능성을 압축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윤 총장을 2년 임기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이 다른 하나는 검사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해임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 대신에 윤 총장 해임 총대를 맸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해버리면요. 그럼 윤 총장은 어떻게 무슨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이 추 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직 배제가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내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임 결정이 나오게 되면 취소 소송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기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임까지 갈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추 장관이 무리하게 강행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바로 법무부 감찰 과정에 있어서 반론이 하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중요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감찰 규정을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윤 총장 감찰을 추 장관과 법무부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 보니 이 감찰 결과를 믿기 어렵다거나 혹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경우 가장 논란이 될 부분들도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이 추 장관이 어제 가장 먼저 언급했었던 징계 청구 사유, 이 바로 윤 총장이 2018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난 게 부적절하다, 이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인데, 당시 중앙지검은 이 JTBC가
태블릿 PC 보도 조작을 주장했었던 이 변희재 씨를 고소한 사건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홍 회장이 이 JTBC의 실질적 사주라면서 윤 총장이 직무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윤 총장 측은 이 홍 회장을 만났지만 사건 관계인이 아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내놨는데요. 홍 회장과 만남이 부적절했는지 역시도 이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이 여건이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대검의 정보 취득 방식이나 정보 수집 목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 직원들을 통해서 주요 사건 판사들의 가족관계나 개인 취미, 성향 등을 적은 보고서를 만들었다면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든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은 출신 학교나 주요 판결 내용, 재판 스타일 등을 10줄 내외로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 인터넷으로 검색될 만한 내용들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향후 법정 다툼이 길어질 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모두 이 추가 증거 확보나 법리 제시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